자, 지금 우리 여기 물가에 대해서 공부하고요. 우리는 국민소득과의 관계를 공부합니다. 그러니까 가격과 수량을 공부하는 게 아니라 이제는 물가와 국민소득 간의 관계를 공부한단 말이에요. 근데 아까 물가가 오르고 내리는 것이 오르고 내리는 것을 측정하는 게 물가 지수였죠. 그다음에 국민소득을 측정하는 것은 GNP거나 GDP였죠. 근데 오늘날 대부분의 국가는 GDP 가지고 측정한다고 그랬어요. 그러면 물가는 0에 가까울수록 바람직한 거죠. 물가 지수는 물가는 오르는 것도 바람직하지 않고 하락하는 것도 바람직하지 않고 안정되는 게 바람직하잖아요. 그래서 이 물가는 원점에 가까울수록 물가 안정을 가져옵니다. 국민소득이 양적으로 커질 때, 자, 우리 국민소득을 GDP로 측정한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물가 안정이 바람직한데 이게 물가가 지속적으로 오르는 현상을 뭐라고 해요? 인플레이션이라고. 지속적으로 물가가 하락하는 현상을 디플레이션이라고 하는데 시험 문제는 주로 인플레이션 가지고 출제를 하니까요. 이건 조금 뒤에 문제 풀면서 정리하기로 하고요. 국민소득은 이게 총수요와 총공급에 의해서 여기 이꼴점에서 물가 수준도 결정이 되고 국민소득 수준도 결정되잖아요. 그러면 이 국민소득 수준이 증가하면 증가할수록 우리는 뭐라고 표현하죠? 이걸 경제 성장이라고 표현한단 말이에요. 근데 이 경제 성장을 우리 이미 공부한 바와 같이 측정하는 방법에 두 가지가 있었어요. 양으로 측정하는 게 1인당 GDP가 있었고요. 두 번째 속도로 측정하는 건데 이게 시험 문제 자주 언급된다고 그랬죠. 속도로 측정하는 게 경제 성장률입니다. 근데 이 경제 성장률을 측정할 때는 명목 GDP 가지고 측정하는 게 바람직할까요? 실질 GDP로 측정하는 게 바람직할까요? 그렇습니다. 실질 GDP로 측정해야 비교가 용이하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경제 성장률을 다루는 말로는 실질 GDP 가지고 측정하기 때문에 실질 GDP 증가율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이것도 차차 우리가 다시 공부를 해야 돼요. 그러면 이제 거꾸로 경제 성장이 이렇게 거꾸로 가면 어떻게 돼요? 경기 침체죠. 그러면 경제가 성장할 때는 이게 취업률이 높아지겠지만 경기가 침체에 빠지면 실업률이 높아지겠죠. 그래서 이제 취업과 실업률의 관계, 뭐 고용률이나 취업률이나 실업률이나 경기활동 참가율이나 이런 내용과 관련된 내용을 또 정리를 해야 돼요. 그래서 물가가 오르는 경우는 두 가지가 있겠죠. 총수요가 증가하면 물가가 오르죠. 그러죠? 이것을 수요 견인 인플레이션이라고 해요. 또 하나는 공급이 감소하면 물가가 오르겠죠. 이걸 비용 상승 또는 비용 인상 인플레이션이라고 해요. 근데 시험 문제는 주로 비용 측에서 출제를 해요. 비용 인상 인플레이션 가지고 이러한 내용들을 앞으로 문제 풀면서 다시 복습하는데 우리 문제 28쪽에 국민경제 이해에서 첫 번째 나와 있는 게 요것하고 요것과 비교를 소개해놨죠. 그래서 이 비교는 이렇게 알아두시면 돼요. 폐쇄 경제라면요. 폐쇄 경제라면 즉 다른 나라와 수출 수입을 전혀 안 하는 나라라면 그 나라 안에서 생산된 것이 그 나라 국민이 생산한 거죠. 다시 GDP는 한 나라 영토 안에서 생산된 최종 생산물을 화폐로 표시한 거죠. 물론 1년 동안. 1년 동안이니까 유량의 개념이라는 거 아시겠죠? 그 다음에 GNP는 뭐냐면 그로스 내셔널 프로덕트거든요. 그 나라 국민이 1년 동안 생산한 최종 생산물을 화폐로 표시한 거예요. 그러니까 차이점 뭐예요? 영토주의냐 속인주의. 그 나라 국민을 기준으로 하는 그 차이란 말이에요. 근데 오늘날 기준은 여기 있다고. 그렇지만 시험 문제에서는 이 두 가지를 비교하기도 해요. 그래서 그 비교했을 때 우리가 맞추기 위해서 폐쇄 경제라면 그 나라 영토 안에서 만들어진 것이 결국은 그 나라 국민에 의해서 만들어진 것이니까 이게 일치하겠죠. 근데 오늘날 폐쇄 경제는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게 경제가 개방이 되겠죠. 경제가 개방이 되면 이게 이제 두 개의 모습으로 이렇게 변해요. 얘하고 이렇게 변한다고. 그래서
자, 역시 왼쪽을 GDP라고 합시다. 국내 총생산. 오른쪽을 국민 총생산 GNP라고 한다면 GDP는요. 국내에서 생산된 것만 계산합니다. 국내에서만 생산된 걸 금액으로 표시한 것이고요. GNP는요. 그 나라 국민이 생산한 것만 계산합니다. 외국인이 생산한 거 빼야 돼요. 내국인이 생산한 것만 GNP로 포함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 가운데 있는 건 뭔지 아시겠죠? 국내에서 그 나라 국민이 생산한 것이 바로 이 가운데 있는 영역이에요. 그래서 세 개의 영역으로 나눠볼 수 있는데 A, B, C 이렇게 세 영역으로 나눌 수 있는데 B 영역은 이제 확인됐고 그러면 A 영역은 뭐예요? 국내에서 내국인이 아닌 외국인이 생산한 거네요. 국내에서 외국인이 생산한 게 바로 이 A 영역이잖아요. 그 A 영역을 뭐라고 부르냐면 외국인이 우리나라에서 벌어가는 소득이에요. 우리나라 입장에서 본다면 해외로 지불되는 소득이라고. 그래서 이걸 해외 지불소득이다 이렇게 얘기해요. 자, 그런가 하면 내국인이 생산했는데 이건 국내에서 생산한 것이니까 이건 뭐예요? 외국에서 우리 내국인이 생산한 거네요. 해외에서 우리 내국인이 생산한 거라고요. 그러면 따라서 이건 뭐 해야 돼요? 해외에서 우리가 벌어놓은 소득이잖아요. 해외로부터 수취하는 소득이라고요. 그래서 세 영역으로 나눠져요. A, B, C 영역의 의미를 잘 이해하셔야 됩니다. 자, 이 A가 해외로 지불되는 소득. 샘 해밍턴이 벌어가는 소득. 그 다음에 여기 손흥민이나 외국에 나가서 돈 벌어오는 소득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이게 개방이 확대되면 A, B, C의 크기가 달라지겠죠. A하고 B하고 C하고 이렇게 되겠죠. 그러니까 개방이 확대되면 A와 C는 커지고 B는 작아지겠죠. 그런데 이게 개방이 확대될 때 두 가지 모습이 있어요. 자, 이게 GDP, GNP인데 선진국형이 있고요. 후진국형이 있어요. 선진국은 GDP가 클까요? GNP가 클까요? GNP가 커요. 그 나라 국민이 생산한 게 많아요. 미국은요. 자국 안에서 생산한 것보다 해외 여러 나라에 투자해가지고 거기서 벌어온 소득이 많단 말이에요. 우리나라는 GDP가 커요. 우리나라는 아직은 후진국이에요. 이렇게 돼요. 됐죠? 이걸 이해했으면 이제 이거 계산하는 방법도 있는데 계산하는 방법은 이제 문제 나올 때 다시 풀기로 하고요. 우리 교재 1번부터 한번 1번 문제 풀고 정리해 드릴게요. 그림은 GDP와 GNP의 관계가 변화한 경우를 나타낸 건데요. 이와 관련한 옳은 설명을 고르래요. 단 A, B는 GDP에서 차지하는 비중, B와 C는 GNP에서 차지하는 비중, 그리고 GDP와 GNP 크기는 같다고 가정한다. 그러니까 동그라미 크기는 같다라고 가정한대요. 그러면 이제 맞는 거 골라야겠죠. 옳은 설명 고르라고 했으니까 내국인의 국내 소득이 GDP를 차지하는 내국인의 국내 소득이 GDP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커졌다. 내국인의 국내 소득은 B죠. B 작아졌잖아요. 땡. 2번 내국인의 해외 소득 C죠. C. GNP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작아졌다. 커졌잖아요. C 커졌어요. 3번 A가 뭐예요? 해외 지불소득. 그러니까 외국인이 우리나라에서 벌어가는 소득이죠. A는 내국인의 해외 소득이 GDP에서 차지하는 내국인의 해외 소득이 GDP에서 차지하는 비중으로 몇 맞네? 잠깐. 내국인의 해외 소득이 C죠, C. 3번 땡. 그럼 4번이 정답인가 보네요. 세계화와 이 그림의 변화를 초래한 요인 중에 하나라고 볼 수 있다. 맞죠? 세계화. 경기가 개방이 될수록 A와 C는 커지고 B는 작아지니까요. 정답은 4번입니다. 2번 문제.
옳은 설명을 고르래요. 한 국가 내에서 거기 A, B, C가 있네. A는 한 국가 내에서 실제로 이루어지는 모든 생산이고요. B는 정부가 조사해서 발표하는 것이고 C는 조사 발표에서 빠진 거네. 오라, 이게 무슨 얘기일까? 자, 이것도 잠깐 설명을 듣고 갑시다. 요 그림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GDP, 국내 총생산, 계산 방법을 알아야 되고, 이 계산 방법의 한계를 또 알아야 이 문제를 쉽게 풀 수가 있어요. 계산 방법 세 가지가 있죠. 이 중에서 시험 문제에서 가장 많이 활용되는 게 부가가치 합계예요. 생산 단계별로 가치가 증식된 부분을 다 합치면 돼요. 두 번째, 세 번째는 같은 표현인데, 같은 의미인데 표현만 약간 달리한 거죠. 이렇게 할까요? 최종 생산물의 합계. 이렇게 계산하기도 하고요. 이 최종 생산물을 이렇게 표현할 수도 있어요. 총 생산물에서 중간 생산물을 공제한 것. 이게 최종 생산물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말이나 같은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예전에 우리 임용시험에서 가장 기본적인 문제로 나왔던 게 농부가 자연 상태에서 밀을 수확했대요. 씨 뿌린 게 아닙니다. 씨 뿌렸다면 그 C가 바로 뭐예요? 종자, 재료, 원료에 해당되잖아요. 재료, 원료에 해당되는 걸 중간 생산물이라고 하는데 이게 지금 중간 생산물 없이 자연 상태에서 밀을 수확했어요. 100만 원어치를 수확했어요. 그래서 이걸 누구한테 팔았냐면 제분업자에게 팔았어요. 그래서 제분업자가 이거 100만 원어치 밀을 사가지고 이걸로 밀가루로 만들어서 120만 원을 받고 제과점에 팔았어요. 제과점에서는 이걸 밀가루를 가지고 과자를 만들어서 150만 원을 받고 팔았어요. 그러면 이 과정에서 각 생산 단계별로 생산한 것을 전부 더하면 그게 바로 총 생산물이 되는 겁니다. 총 생산물은 얼마예요? 370만 원이에요. 그런데 이렇게 생산하기 위해서는 과자의 원료, 밀가루 원료, 밀이 들어가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게 소비자에게 직접 소비된 걸 우리는 최종 생산물이라고 하고요. 최종 생산물을 제외한 원료나 재료에 해당되는 걸 모두 묶어서 중간 생산물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같은 말이죠. 최종 생산물은 총 생산물에서 이거 털어내면 되잖아요. 그러죠? 그럼 총 생산물 합계니까 GDP 얼마예요? 150만 원이라고. 총 생산물 370에서 중간 생산물 얼마예요? 220 빼니까 결국 얼마예요? 150만 원이에요. 근데 이거보다 더 활용도가 높은 게 뭐냐면 시험 문제 풀 때 응용도가 높은 게 뭐냐면 이거예요. 부가가치 합계라고. 그러니까 부가가치라는 것은 농부의 부가가치가 얼마예요? 농부가 가치를 증식된 부분이 얼마냐고 0에서 100만큼 얻었잖아요. 그러니까 농부의 부가가치는 100만 원이에요. 그럼 제분업자의 부가가치는 100 가지고 120 만들었잖아요. 그러니까 20만 원이라고. 그럼 제과점의 부가가치는 이렇게 만드는 거잖아. 30만 원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부가가치 합계하면 얼마 나와요? 역시 150만 원 나옵니다. 이게 GDP란 말이에요.
이렇게 계산하다 보면 어떤 한계에 부딪히냐면 첫 번째, 시장에서 거래되지 아니한 것은 GDP에 포함이 안 돼요. 대표적인 사례가 시험지에 나왔던 거죠. 전업주부의 가사노동. 가사도우미의 가사노동은 노동시장에서 거래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 가사도우미의 소득은 GDP에 포함이 되지만 전업주부의 가사노동은 이게 시장에서 거래되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일하고도 가사노동에 대한 대가를 계산할 수가 없어요. 전업주부. 그러니까 집에서 하는 일이 얼마나 많아요. 그러잖아요. 밥 짓고 빨래하고 설거지하고 청소하고 이거 엄청난 노동력이거든요. 근데 이거 GDP에 포함이 안 된다고. 두 번째는 시장에서 거래가 되었다 하더라도 그게 중고거래라든가 암거래라면 이거 GDP에 포함이 안 돼요. 왜냐하면 암거래는 당연히 알 수 없기 때문에 GDP에 포함이 안 되는 거고, 그러니까 마약 밀수라든가 무기 밀수라든가 이런 거 GDP에 포함이 안 되고, 그다음에 중고거래라는 건 뭐예요? 이를테면 중고자동차 작년에 생산된 걸 올해 내가 샀어요. 그러면 작년도 GDP에 이미 포함이 된 거죠. 올해는 그냥 소유권만 이전하는 것이지 새로운 부가가치가 증가한 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신축 아파트도 올해 분양받았으면 올해 GDP에 포함이 돼요. 그런데 이제 5년 된 아파트를 내가 올해 구입을 했어요. 그것은 GDP에 포함이 안 되죠. 그냥 소유권만 옮기는 것이지 새로운 부가가치가 있는 건 아니잖아요. 그런 이제 한계가 있어요. 그 다음에 GDP의 크기로 인해서 복지 수준을 알 수가 있는 건 아니에요. GDP가 크다고 복지 수준이 높다? 그건 아니에요. 지금 GDP 규모만 놓고 보면 중국이 굉장히 높아요. 근데 이제 1인당 GDP는 중국이 $10,000 수준밖에 안 돼요. 우리나라 한 3분의 1밖에 안 되잖아요. 그럼 우리나라가 중국보다 더 복지율이 높냐? 이렇게 판단하기도 어려워요. 방글라데시 같은 경우가 세계에서 가장 그 GDP가 낮거든요. 근데 행복도는 그들이 가장 높거든, 사실. 그래서 이 복지 수준이라는 게 GDP 가지고 판단하기는 어려워요. 또 다른 지표가 있는데 그 시험 문제 안 나오니까 무시할게요. 그 다음에 소득 공평분배, 소득의 공평분배. GDP가 높다고 해서 공평분배고 GDP가 낮다고 해서 불공평분배고 이것도 알 수 없어요. 이러한 한계를 가지고 있는 게 GDP예요. 그러니까 우리 2번 문제 보면 A가 거기 뭐라고 되어 있냐면 실제로 이루어진 모든 생산이라고 그랬죠. 그런데 B가 정부에서 발표한 거야. B가 정부에서 발표한 거야. 그러면 C는 뭐예요? 얘들이야. 얘들이 쓰겠지. 실제로는 시장에서 거래는 안 됐지만 이게 GDP에 포함돼야 되는데 안 된 것이고, 또 이 암거래라든가 중고거래도 이것도 이로 인해서 효용이 증가하니까 GDP가 포함돼야 되는데 이게 포함이 안 되고 있잖아요. 그러면 A, B, C의 영역을 이제 아셨죠? 그럼 이제 다시 문제로 올게요. 1번 A에는 외국인이 국내에서 생산한 것이 포함된다. 당연하죠. 당연히 포함되지. GDP니까. 그 다음에 B에는 국내에서 사용되는 수입품이 포함된다. 땡. 그럼 1번이 정답이네. 수입품은 GDP에 포함될 수가 없어요. 수출품은 GDP에 포함되지만 수입품은 GDP에 포함이 안 돼요. C에 해당하는 생산은 국민들의 후생 수준에 영향을 주는데 포함이 안 되는 거죠. 그러잖아요. 가정주부의 가사노동은 가족들에게 얼마나 큰 만족을 줘요. 그래서 후생 수준에 영향을 미치지만 GDP 계산에서 제외되는 것이죠. 그 다음에 지하 경제의 규모가 클수록 C가 커지겠죠. 암거래 이런 것들이 지하 경제니까. 그래서 A에 대한 B의 비중이 증가하는 게 아니라 A에 대한 C의 비중이 증가합니다. 자, 3번은 GDP 증가율입니다. GDP 증가율 이퀄 경제 성장률입니다. 이때 GDP는 실질 GDP를 의미합니다. 실질 GDP 증가율. 그래서 자, 이게 이제 우리 경제 정보 시간에도 한번 말씀을 드렸었죠. 비율하고 변화율의 차이 말씀드렸었죠. 그거 가지고 이제 응용해서
이런 문제 풀어 나가시면 됩니다. 그러면 그림을 그려놓고 해볼게요. 제로 원점입니다. 2003년에 5% 성장을 했네요. 5% 성장을 달성했어요.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2003년은요. 2002 전년도에 비해서 5%가 컸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전년도를 100으로 기준하면 2003년은 얼마가 되는 거예요? 105가 되는 거예요. 105. 그 다음에 2004년에는 역시 똑같네요. 2004년에도 5%가 성장했는데 이때 5%는 100의 5%가 아니죠. 105의 5%입니다. 항상 전년도로 기준으로 하니까. 그러니까 똑같은 5%라도 어느 게 커? 2004년 게 크단 말이에요. 2004년 게. 됐죠? 그 다음에 2005년에 3인가요? 예, 3. 3% 성장했네요. 이렇게. 그러니까 이게도 일단 2004년도, 그러니까 이걸 100이라고 가정했을 때 이게 105죠. 105에 3%라고. 네? 이거 정확히 얼마 나온가 계산이 안 되지만 대충 숫자 감각으로 문제 풀어나가면 돼요. 하여튼 105보다는 커요. 105 곱하기 0.03이니까. 0.3. 그 다음에 2006년에 2006년에 빵이야, 빵. 그러니까 2005년의 크기나 2006년의 크기는 똑같아요. GDP 규모는 똑같아요. 왜? 더 이상 안 컸으니까. 그러니까 요 숫자가 이를테면 7점이라고 가정한다면 이것도 107인 거예요. 똑같아요. 107보다 좀 큰가? 이게 3%니까 한 9점 된다고 합시다. 9. 109. 그러다가 2007년에도 0이야. 그럼 이때도 109야. 더 이상 안 큰 거잖아. 2007년. 그 다음에 2008년에 줄었어. 여기 얼마가 됐어요? 마이너스 3. 그러니까 이 109에 마이너스 3이라고. 109에 마이너스 3. 줄었다고. 109에 마이너스 3이면 이거 얼마나 될까? 109에 3%가 줄은 거란 말이에요. 그럼 일단 100에 3%면 3이 줄면 103. 여보세요? 그 다음에 9에 3%면 39. 계산도 내 머리로 안 돼. 하여튼 이거 109에 3%가 줄었어요. 그 다음에 2009년. 2009년에 0%니까 이것도 이 크기하고 똑같아. 8년하고 똑같아요. 자, 그럼 이제 이걸 가지고 문제를 풀어나가면 돼요. 1번. 2004년의 GDP 규모가 2008년보다 크다. 2008년보다 크다. 맞아요? 105하고 109에 2008년이니까 109잖아요. 맞은가? 아니다. 109에서 이게 3을 빼야잖아. 109에 3%가 이게 줄어들어야 된다고. 그 계산하기 애매하네. 이 전자계산기 뚫을 수도 없고. 대충 보면 2004년 5 컸고 이렇게 풀면 더 쉽겠다. 이렇게 하지 마시고요. 이렇게 숫자로 하지 말고 이렇게 해봐봐. 여기 5cm 컸죠? 네? 여기도 5cm인데 이게 5cm보다 좀 더 클 거라고. 5점 몇 든다고. 그러니까 키가 여기서 5cm 컸고 이때 또 이것에 5cm가 컸다고. 네? 그리고 이때 이제 3cm가 컸어. 그리고 이때 3cm가 줄었어. 그럼 이게 더 크지. 이렇게 하는 게 더 빠르겠네요. 자, 다시. 이게 지금 전년도에 비해서 키가 5cm 더 컸어. 근데 이때는 이것에 또 5cm, 이것에 5cm가 더 큰 거야. 두 개 합치면 10cm가 좀 넘어요. 그리고 3까지 합치면 5cm, 5cm, 3cm면 13mm 넘는다고. 13mm 넘게 컸는데 여기에서 키가 조금 줄어들었어. 3cm 줄어들었어. 그래봤자 이거보다는 적게 줄어든 거잖아. 그러니까 이게 더 커요. 그렇게 정리하는 게 훨씬 빠르겠네요. 오케이.
그래서 1번이 정답이고요. 그럼 2번은 왜 틀렸나 볼까요? 2005년도 GDP 규모가 2007년도보다 크대요. 2005년도가 2007년도보다 크대. 땡. 2005년, 2006년, 2007년 똑같아요. 다 똑같죠? 2005년까지 3cm 커놓고 이때도 안 크고 이때도 안 컸으니까 얘 크기나 얘 크기나 얘 크기나 똑같아요. 2번 틀렸고요. 3번. 2009년의 GDP 규모가 2009년 여기래요. 제일 마지막. 2008년보다 크다. 땡. 똑같아요. 더 안 컸잖아 2009년에. 그러니까 2008년이나 2009년이나 크기가 똑같아. 됐죠? 그래서 3번도 틀렸고. 4번. 2003년과 2004년의 GDP 규모는 동일하다. 어디 있어요? 여기 2003년하고 2004년은 어느 게 커요? 2004년이 훨씬 커요. 뭐가 동일해요? 성장률이 동일할 뿐이야. 성장률이 동일하고 규모는 더 크기는 얘가 더 커요. 이해됐나요? 오케이. 그래서 이 변화율이 플러스이면 규모는 커지는 거고요. 변화율이 마이너스면 규모는 작아지는 것으로 이해해 나가시면 됩니다. 이런 유형의 문제가 많이 출제가 되고 있고요. 그 다음에 4번 문제. 이것도 간단하지만 생각을 좀 해야 하는 문제죠. 다음 자료는 2010년 A국과 B국의 경제활동을 나타낸 겁니다. 이에 대한 분석으로 옳지 않은 걸 찾으래요. 단 수치는 명목 기준이래요. A국은 B국이 생산한 농산물을 10,000달러 수입하여 이 중에 4,000달러치를 소비하였고 나머지 전량 가공하여 B국에 11,000달러에 수출하였대요. A국과 B국의 경제활동은 각각 자국 국민에 의해 2010년에 이루어졌으며 다른 경제활동은 없대요. 제일 마지막 문장 한번 볼까요? A국과 B국의 경제활동은 각각 자국 국민에 의해서 이루어졌으니까 GDP하고 GNP가 같다 이 말을 이렇게 표현한 겁니다. 그러면 결국 4번 문제는 이런 의미네요. 그 읽기 전에 읽어보니까 여기 A국이 있고 여기 B국이 있는데 자국민에 의해서 경제활동이 이루어졌으니까 A국이나 B국이나 GDP가 곧 GNP라는 것을 문장 뒷부분에서 언급하고 있고요. 자, 지금 B국이 생산한 농산물, 그러니까 B국이 자국민이 농산물을 생산했어요. 얼마? 10,000달러예요, 1,000달러예요. 10,000달러. 10,000달러를 생산했어요. 그러면 B국의 GDP 얼마? B국의 GDP. GNP도 마찬가지죠? 10,000달러예요. 근데 이걸 A국에서 수입을 했어요. 여기서는 수출한 거겠죠? 수출은 GDP에 포함되잖아요. 여기서 수입했단 말이에요. 그럼 이것은 GDP에 포함돼야 안 돼요? 여기에 포함돼야 안 돼요? 안 돼요. 근데 얼마를 10,000달러 수입했네. 10,000달러를 수입해가지고 이 중에 이제 여기가 출제 포인트 중에 하나예요. 4,000달러는 소비. 아하. 소비는 4,000달러 소비했고, 그러면 나머지는 가공해서 수출했어. 나머지는 가공해서 수출했는데, 그러면 나머지는 결국은 6,000달러죠. 6,000달러를 가공해가지고, 이때 수출은 얼마 했다고 나왔어요? 11,000달러 했대요. 11,000달러에 수출했어요. 그러면 GDP, 여기서는 뭘 가지고 계산해야 돼요? 부가가치 합계로 계산해야죠. 6,000달러 가지고 11,000달러를 만들었으니까 부가가치는 얼마예요? 오케이. 부가가치 5,000입니다. 따라서 A국에서는 GDP도 5,000이고 GNP도 5,000이에요. B국은 GDP 10,000달러, GNP 10,000달러 이렇게 되네요. 이게 포인트라고 이게. 자, 이렇게 현혹시키기도 해요. 아까 농부가
밀 100. 제분업자가 밀가루 120. 제과점에서 과자 150. 이렇게 사례를 들었죠? 그리고 이것을 이렇게 찢어. 어떻게 찢냐면 국내 소비 90, 수출 60, GDP 얼마? 이거 의미 없다니까? 그냥 150이야. 출제위원들이 이거 살짝 이렇게 이 중에 90은 국내에서 소비하고 60은 수출했다. GDP는 이렇게 구분할 필요 없다니까 이거. 전부 GDP가. 근데 이제 이걸 조심해야 돼. 뭘 조심해야 되냐면 밀가루를 120 생산해가지고 이 중에 가정 주부에게 50을 팔고 제과점에 70을 팔았어요. 그럼 이제 GDP 계산 해보세요. 이렇게 변형시키면 이제 헷갈립니다. 이것도 기출문제예요. 예전 기출문제. 자, 그러면 최종 생산물 얼마? GDP를 그냥 최종 생산물로 일단 계산하니까 최종 생산물 얼마? 얘 최종 생산물이죠. 얘도 최종 생산물이죠. 그럼 GDP 얼마? 200이 되는 거예요. 이해됐어요? 똑같은 밀가루인데요. 제과점으로 간 거 이건 중간 생산물이에요. 중간 생산물이지만 이건 뭐예요? 최종 생산물이거든요. 소비에 투입된 것이니까. 그래서 이때는 이제 GDP 계산이 달라지는 거예요. 150에서 200으로 바뀌는 거예요. 이런 것만 좀 조심하면 돼요. 그래서 4번 문제 다시 와야겠네요. 자, 4번 문제로 다시 올게요. A국의 GDP는 $10,000이다. 맞나요? 잠깐. 내가 분명히 5천이라고 있고 10,000이라고 얘기한 거죠. 요즘 내 집중력이 떨어진 거라. 아침 9시부터 막 떠들다 보니까 이제 맛이 갔어요. 자, A국의 지워버렸네. 1번 맞아요. $5,000 받고요. 2번 A국의 GDP와 GNP 크기는 같다. 아까 저 위에 각각 자국 국민에 의해서 이루어졌다고 했으니까 GNP하고 GDP가 같다는 거고요. 3번 B국의 GDP와 GNP 크기가 이것도 마찬가지 얘기. 3번도 맞죠? 그럼 4번이 틀렸는가 봐요. A국의 GDP는 아까 얼마였죠? 5,000. B국의 GDP는 $10,000였으니까 거꾸로 되죠? B국이 큽니다. 4번이 틀린 것으로 정답이고요. 5번 문제. 폐쇄 경제인 각국에서 일정 기간 1년 동안 발생한 경제활동이다.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 종자업자가 중간 생산물 투입 없이 밀 종자를 생산하여, 그러니까 밀 종자를 주운 모양이죠. 그냥 자연 상태에서 획득한 거겠죠. 80만 원에 농부에게 팔았대요. 그럼 이제 종자업자의 부가가치가 80만 원이죠. 그럼 이제 농부의 부가가치는 얼마예요? 이걸로 밀을 생산해가지고 200만 원에 팔았으니까 120. 자, 한번 써볼까요? 종자업자 부가가치 value add 부가가치 80. 그 다음에 농부 부가가치 100인가요? 80 가지고 200 만들었으니까 120. 그 다음에 제분인가요? 제분은 200 가지고 300. 그러니까 100이고. 그 다음에 제빵인가요? 제빵은 300 가지고 450 만들었으니까 150이고. 그럼 이걸 전부 더하면 GDP가 나오겠죠. 얼마예요? 200, 300, 450. 이게 GDP겠네요. 1번 GDP와 GNP는 450만 원을 같다. 왜 같죠? 폐쇄 경제라고 했잖아요. 1번 정답. 정답이 아니구나. 옳지 않은 거 찾아야 돼요. 종자업자의 부가가치는 80만 원 맞나요? 종자업자 80만 원. 맞아요.
아직 틀린 거 안 나왔고요. 중간 생산물의 가치를 모두 더하면 얼마예요? 이게 최종 생산물이고 이게 중간 생산물이니까 중간 생산물 더하면 300이죠. 300. GDP 규모보다 작다. 450보다 작다. 맞네? 잘못됐죠? 이게 지금 부가가치잖아요. 지금 부가가치에서 이렇게 하면 안 되지. 집중했더니 이렇게 헤맨다니까. 자, 다시 아까 80, 그 다음에 200, 이게 지금 중간 생산물이에요. 300, 그 다음에 마지막이 450이죠. 이 450이 이게 최종 생산물이고 나머지는 전부 중간 생산물이니까 중간 생산물은 580이고 최종 생산물은 450이니까 중간 생산물이 크죠. 그렇죠? 그 3번이 틀렸네요. 3번 틀렸고 4번 제빵업자의 부가가치가 자 이제 여기 부가가치가 여기서 제빵업자의 부가가치 여기 있네요. 150. 제분업자의 부가가치보다 크다. 제분업자의 부가가치보다 크다. 맞잖아요. 맞죠? 그래서 틀린 것은 3번입니다. 자, 오늘 6번까지만 하자고요. 다음 시간에 실업과 인플레이션 여기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6번. 자료에서 밑줄 찐 기억이 가에서 다에 미치는 영향으로 옳은 걸 찾으래요. 그림은 각국의 GDP와 GNP를 나타난다. 그 그림에 보니까 왼쪽이 GDP, 오른쪽이 GNP. 가가 뭐예요? 해외 지불소득. 나는 국내 내국인 소득. 다는 해외 수취 소득. 이렇게 됩니다. 자, 그러면 기억이 가나다에 어떤 영향을 주냐 이런 문제입니다. 각국 국민이 외국 기업에 의해 생산된 소비재를 수입했대요. 수입은 GDP에 포함돼야 한대요. 안 되니까 가나에 영향 줘요, 안 줘요? 안 줍니다. 그리고 각국 국민이 수입한 거죠. 그러니까 이건 만든 것은 해외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각국 국민이 만든 게 아니라고. 따라서 GNP에도 영향을 안 줘요. 따라서 가, 나, 다 모두에게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싱겁죠? 정답 4번입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요. 복습하시고 다음 주에 저 국제경제까지 갈 수 있으니까 하여튼 예습도 좀 해오세요. 예. 고생하셨습니다. 마칠게요. 감사합니다.